57세, 나를 다시 만든 배움 3가지. 서론부터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우리는 은퇴를 준비한다고 하면 보통 돈부터 떠올리죠. 연금, 저축, 부동산.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돈 말고도 준비할 게 이렇게 많았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사라지고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저 역시 57세가 되면서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늘 바쁘게 살았는데 막상 그 울타리가 사라질 준비를 하니 마음이 허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배움이었습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나를 다시 만들어주는 배움. 그 과정에서 깨달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배움. 직장에서는 늘 쓸모가 중요했습니다. 성과를 내고 인정받고 역할을 해야 했죠.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그 기준이 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내가 쓸모 있는가? 를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쓸모와 상관없는 배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배웠어요. 잘 그리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인정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걸 왜 하고 있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뀌더라고요. 결과보다 과정이 재미있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쓸모가 아니라 경험으로 살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구나. 사례 1. 57세 김 씨는 은퇴 후 목공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가구를 만들어 팔 생각이었지만 점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아이들과 함께 작은 목공 수업을 운영합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2. 관계를 다시 만드는 배움. 은퇴를 하면 인간관계가 확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줄어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힘든 것으로 외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배움을 통한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만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관계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글쓰기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서로의 글을 읽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깊은 대화가 생기더라고요. 단순한 친목보다 훨씬 오래가는 관계였습니다. 사례 2. 60세 박 씨는 은퇴 후 요리 클래스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함께 수업을 듣던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모여 요리를 나눕니다. 그는 말합니다. 회사 사람들과는 달리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없어서 더 편하고 진짜 친구가 된 느낌이에요. 배움은 단순히 기술을 얻는 게 아니라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은퇴 이후 삶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3.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배움. 많은 분들이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시작이죠. 문제는 그 시작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기에 현실적인 배움을 하나 더 선택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활용, 온라인 강의, 간단한 영상 편집까지요.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걸 왜 해야 하지? 싶었죠. 그런데 배우고 나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보를 찾는 방식도 바뀌고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사례 3. 58세 이 씨는 은퇴 후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인 채널은 아니고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점점 구독자가 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하고 세상과 멀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넓어졌어요. 배움은 단순히 과거를 보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줍니다. 마무리하며 57세라는 나이는 애매한 시기입니다. 아직 완전히 은퇴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살 수도 없는 시기.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나를 다시 만들 것인가입니다.
제가 배움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쓸모를 증명하려 하지 말 것,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배울 것, 미래를 포기하지 말 것. 은퇴 준비는 결국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배움이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앞의 흐름을 이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움이 삶을 다시 구성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배움이 실제로 사람을 바꾸는가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바뀐다. 신경가소성의 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그런데 이건 과학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신경 연결이 다시 만들어지고 기존의 사고방식도 조금씩 바뀝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인지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회의, 문제 해결, 인간관계 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뇌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요소였거든요. 그게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각보다 빠르게 무기력감과 인지 저하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배움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취미 수준이 아니라 조금은 어렵고 집중해야 하는 배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글쓰기나 발표 훈련. 이런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게 만듭니다. 기억, 감정, 운동, 판단을 같이 움직이죠. 이 과정이 쌓이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뇌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생깁니다. 5. 사람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행복하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로 유능감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죠. 직장에 있을 때는 이걸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성과가 나오고 직급이 올라가고 인정받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 구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행복은 편안함보다 성장감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배움은 이걸 가장 직접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못하던 걸 조금씩 하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한 달 전보다 지금이 나아지는 경험. 이게 쌓이면 다시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은퇴 후 우울감을 호소하던 한 분이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문장 쓰는 것도 힘들었는데 3개월쯤 지나니 짧은 글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나아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 무너지고 아직 가능하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살아납니다. 6. 배움은 결국 자기 정체성을 다시 만든다. 은퇴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일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명확했습니다. 나는 누구 회사의 누구다.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역할이 사라지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때 배움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줍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 쓰는 사람이 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무언가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다시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 은퇴 후 사진을 배우기 시작한 한 분은 처음에는 여행 기록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진을 찍는 시선이 바뀌고 사람과 풍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을 배우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3가지 배움에 이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뇌는 계속 바뀐다. 배움은 신체적 변화까지 만든다.
사람은 성장해야 행복하다. 배움은 삶의 활력을 만든다. 우리는 역할로 살아간다. 배움은 새로운 나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한 가지 조언.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배워야 하지? 중요한 건 무엇을 보다 어떻게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하루 30분 정도만 투자할 것. 결과보다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것 선택. 가능하면 사랑과 연결되는 형태로 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잘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하려고 하세요. 은퇴 이후의 배움은 경쟁이 아니라 지속이 전부입니다. 결국 57세의 배움은 새로운 기술을 얻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결과지만 앞으로의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